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입 오파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오파상이 어떤 일을 하느냐? 수입 오파상은 해외 제품의 국내 수입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파상이라는 거는요. 해외에 있는 제품을 국내에 있는 실수요자하고 연결만 해주고 거래를 알선만 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좋은 제품을 만약에 발견을 했다. 근데 내가 수입하기에는 나는 품목도 잘 모르고 자금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고 뭐 자기 모자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직수입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거래 알선해주고 커미션만 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오파상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수입 오파상하고 직수입 업체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밀히 구분하면 다르다는 거죠. 수입 업체라는 거는 자기 책임하에 자기 자금으로 수입해서 유통해서 마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입 오파상은 그게 아니고, 음, 자기 책임도 아니고 자기 그 자금이 투여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국내에 있는 실수요자를 찾아내서 그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알선을 알고 커미션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제가 아는 그 거래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을 도와준 경우도 있고요. 품목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품목이라도 뭐 가능하죠. 뭐.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품목은 그 해외에 있는 그 아웃도어 유럽 제품인데 미국 것도 있었고 아웃도어 의류 쪽 뭐 이런 쪽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합성 목재, 예, 그 천연 목재가 아니고 합성 목재 이런 거 수입하는 그 알선해줬던 그 오파 역할을 했던 회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어쨌든 다르다. 뭐하고 직수입 업체하고 오파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게 뭐 업무 구분이 어떤 회사는 뭐 오파상만 하고 어떤 회사는 직수입만 하고 이런 경우는 요새는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그랬어요. 예, 법에서도 그 업을 완전히 구분을 해놨었고요. 예, 그랬었는데 지금 뭐 업의 구분 자체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금 투여해서 사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품목은 그냥 오퍼 역할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오파상 그러면 사실은 근데 이제 무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수입업체다 그러면 오파 하는 회사지 오파상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그럼 뭐 그렇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쨌든 우린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리스크도 좀 회피하고 싶고 자금이나 뭐 아니면 제품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도 좀 회피하고 싶고 음, 그 다음에 또, 내 명의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그렇다. 경험도 없다. 품목에 대해서. 그럼 그때는 알선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선을 주로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오파상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오파상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먼저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 수입해서 국내에서 예, 파퓰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잘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유망한 제품을 선정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유망 품목 및 공급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품목들을 검색하는 건 일도 아니죠. 가장 쉽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쉽게는 예.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데 쭉 들어가 가지고 보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들이 위에 쫙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보시다 보면 이거 괜찮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사들을 검색해 보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아웃도어 의류다. 그럼 뭐 유럽, 미국, 일본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업체들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런데 한번 연락해 보시면 돼요. 연락하셔가지고 니네 혹시 한국에 지금 저 수출하고 있느냐? 만약에 안 한다면 내가 거래 알선을 내가 좀 해주고 싶다. 그래도 되겠느냐? 이렇게 의사타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타진 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를 우리는 트레이드 인콰이리라고 그래요. 인콰이리란 말 아시죠? 인콰이리. 트레이드 인콰이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트레이드 인콰이리를 보내보시면 돼요. 간단하다는 거죠. 아니면 컴패스라는 compass.com 이라는 이거 뭐 전 세계 다 지사들 그 자기 그 뭐 해외 지사라든지 아니면 해외 그 협력 업체들이 있거든요. 컴패스에 한번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 전 세계 그 제조업체도 쭉 나오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국의 EU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열리는 그 전시회들 있잖아요. 전시회 이렇게 쭉 참관하러 가셔가지고 보시다 보면 괜찮은 거 있으면 상담하시면 되는 거죠. 저도 그 싱가포르 전시회인가 갔을 때 보니까요. 하나 제품이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큰 통에다가 그 우리 구슬치기 할 때 쓰는 그런 구슬 있죠. 근데 유리는 아니죠. 이런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로 이거를 돌려요. 그랬을 때 그다 손이나 발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마사지 해야 되는 효과가 있는 것들. 야, 거기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제가 심각하게 한번 그 수입 혹은 오파 업체 역할을 할까, 오파 에이전트 역할을 할까 해가지고 시리어스하게 한번 몇 달 동안 협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 결국은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디올라고 봐가지고 이제 피부과 뭐 이런 데는 막 쭉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기계가 너무 크다 그러더라고요. 놓기가 좀 부담스럽다. 예, 그렇게 그렇다고 뭐 전문 어? 전문 뭐 이렇게 저기 그 마사지 아니면 물리치료 기구도 아니고 그냥 마사지 정도인데 그걸 뭐 그냥 서비스용으로 갖다 놓기는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거 제가 진짜 한번 해봤거든요.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한쪽 손만 이렇게 딱 해봤는데 이쪽 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색깔도 달라지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해외 그 공급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중요해요. 독점 계약을. 그래서 독점 계약을 체결해야지 만약에 체결 안 해놓으면 처음에 들어와서 잘 그 영업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직접 다이렉트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꽤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쫙 잘 잡아놓고 브랜드도 좀 알려놓고 하고 나면 딱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가 국내 업체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 유통업체가 됐든 백화점이 됐든 아니면 뭐 도매상이 됐든 어쨌든 뭐 벤더가 됐든 실수요자를 발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국내에 있는 실수요 업자와 공급계약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이 중요하죠. 협상. 그렇죠?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해가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해가는 상생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협상 뭐에 대해서요? 품질, 수량, 가격, 대응적 선적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우리 어쨌든 무역에서 내가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협상 그러면 협상의 그 안건,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6가지예요. 품질, 수량, 가격, 대응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좀 지겨우신가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실수요자와 해외 공급업체 간의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그 내가 발굴한 국내에 있는 실수요자하고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파상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의 위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왜 오파상 그러냐면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를 대신해서 국내 있는 실수요자한테 여러 가지 그 거래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오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파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도 제시하고 가격도 오파하고 그다음에 공급 기일도 뭐 오파를 하고 그다음에 결제 조건도 오파를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파상 그렇게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 업무에 대한 관리 측면이 있죠. 그쵸? 예. 그래서 물건이 적기에 제대로 잘 안전하고 좋은 상태로 도착할 수 있도록 예, 수입 업무에 대한 관리. 예. 네가 뭐 큰 부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이 그 수입하는 그 운송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배웠었잖아요. 그죠? 포도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니까 포도가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예. 그 다음에 수요 업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통관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통관이라는 것도 포워드한테 몇 개면 다 해주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것도 이제 수입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의의 주의의 의무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수입하기 전에 수입 요건, 그 다음에 관세율, 그쵸? 예. 그 다음에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을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몇 번으로 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수입 요건, 관세 이런 거 알아보려면 125번이요. 오늘 아침 6시 반에 진짜 저기 경계 경보 발령했었잖아요. 예, 전 그때 딱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북한이 무슨 발사체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별거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젠 뭐 무덤덤하잖아요. 어쨌든요. 좀 근데 긴장은 되더라고요. 예, 아주 무덤덤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사이렌 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더니 예, 그 TV 9번을 딱 틀었더니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수입 업무 관리, 그 다음에 수입 완료 후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는다. 예, 커미션. 예. 그래서 몇 프로냐? 대략 한 3 내지 5% 정도. 여기 제가 써놨죠? 3 내지 5% 정도. 근데 이거 참고만 하는 수치예요, 이거는. 참고 수치고요. 예. 참고 수치고, 그때그때 다르겠죠. 예. 자, 오늘은 오파상의 업무에 대해서 일단 조금 알아봤고요. 내일 이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구독자도 좀, 구독자분들도 좀 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회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500매트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전에 1000회 넘게 찍은 것도 있어요. 있기는.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어차피 제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방송하는데 아무리 재능 기부라 그래도 많이 봐주시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평행성하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